자, 하프 모의고사 2권 우리 3회 모의고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 금방 가니까요. 집중해서 보세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아이고야, 너무 빨리 갔다. 다음 자리를 급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락 6년. 아이고, 영락 나왔다. 누구예요 이거? 광개토왕이죠.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백장에 항복하면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 9년에 백제가 약속을 어기고 외와 손을 잡은 것이요. 열받은 왕께서 평양으로 내려갔다가 신라를 만났네. 신라가 뭐라 그럽니까? 외인들이 가득히 몰려와 지금 귀찮아 죽겠으니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대왕이 은혜롭게도 자유롭게도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겨서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5만 명을 보내가지고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예요. 10년에 그러니까 400년 딱 됐을 때네요. 그죠? 알겠죠? 이게 뭐예요? 광개토왕이 외 백제 가야 세력의 연대를 깨기 위해서 신라 쪽을 우회적으로 딱 들어가서 외를 토벌했던 그따구 이야기입니다. 딱 400년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갈 때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쯤부터 이제 고구려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백제는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였나 봐. 그쵸? 그래서 백제를 도와주려고 일본이 들어왔던 겁니다. 금관가야가 가연맹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을 것이야. 아닐걸? 그쵸? 금관가는 이미 3, 4세기 때 맹주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5세기 요 사건으로 외가 그 당시 가야 백제와 연대를 맺고 있었는데 신라의 침입한 왜구를 광개토왕이 격퇴하자 왜구가 급한 나머지 어디로 갔어요? 가야 쪽으로 갔단 말이야. 당시 사료에는 임나라고 나오는데 가야 쪽으로 가가지고 가야까지 왕이 토벌해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금관가야가 힘을 잃어버렸고 그 사이에 내륙에 있던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점차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요 사건은 광개토왕의 남쪽 정벌 사건은 가야의 중심지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아닐 것입니다. 3번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쳤구나. 그랬구나. 신라는 이 오랫동안 고구려 간섭을 받았겠지. 바로 뇌물 때부터 눌치 때 이르기까지 계속 때는 간섭에 시달리다가 눌치 때도 물론 간섭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비유왕과 백제 비유왕과 낮에 동맹을 맺으면서 점차 간섭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할 거랍니다. 좋아요? 이렇게 1, 2, 3, 4 선지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파악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2번 갈게요. 며칠 전에 이것과 관련된 각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하라고 나오는 지역사입니다. 수덕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어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므로 여기 행차하여 나라의 안녕을 도모해라. 수덕이 순조로워 좋은 것이니 뭔가 풍수지리 필이 딱 느껴진다. 그죠? 이쪽에 행차하여 안녕을 도모하래. 수는 아니고 행차해가지고 자주 행차해가지고 살피라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들어볼까요? 이곳의 임원역 땅을 보니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 역시 마찬가지 풍수지리 필이 딱 느껴지죠? 만약 궁궐을 지어 옮긴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특히 금나라가 패배를 가지고 함께 것이며 36나라가 다 신하가 될 것입니다 하여 금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어떨까요? 서경, 천도, 운동. 이건 뭐예요? 이거는 훈요 10조에 나오는 태조 왕건의 이야기죠. 태조 왕건과 묘청이 각각 이곳을 중시하고 있는 풍수지리에 따라서 중시하고 있는 그따구 내용입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서경, 지금의 지명으로는 평양. 냉면이 맛있죠. 평양. 좋아요. 1번 고구려 을밀대라고 있어요. 아주 맛있는 냉면집입니다. 평양 을밀대라는 그 을밀대 강주룡. 알죠? 좋아요. 고구려 장수왕이 도읍을 옮겨 혹시 몰라요? 강주룡? 을밀대 강주룡은 1920년대 노동운동가, 여성노동운동가 30년대 그 위에서 굶어서 돌아가신 분 내려왔지만 돌아가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깨알. 자, 도읍을 옮겨 남진역 적진했다. 장수왕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했으므로 고려 초기 태조가 북진 정책의 기지로 삼았다? 그렇단 말이에요. 고려 중기 천도운동에 실패한 묘청이 난을 일으켰던 곳 조선후기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곳은 어디였습니까? 디지털 단지 가산. 그죠? 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정주성을 점령했죠. 평안도 지역입니다. 평양 아니에요. 그죠? 저 위쪽 청천강 이북 지역이고 평양은 대동강 쪽에 있습니다. 강 이름 내가 기억하라고 했죠. 강 이름. 여기서 또 강 하나 그려줘야 되나?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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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잘 그렸다. 자, 이렇게 쓰면 강이니까 파란 게 좋은데 파란 게 여기 딱 안 보인다. 자, 이렇게 쓰면 여기 무슨 강? 압록강. 무슨 강? 두만강. 무슨 강? 청천강.
무슨 강? 대동강. 여기 있는 강은 한강.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예성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강이 금강. 여기는 영산강. 여기는 낙동강. 좋아. 알아야 됩니다. 압록강 여기 의주. 청천강 요거 청천강. 청천강 이북 지역이 홍경래의 난이었고요. 홍경래의 바운더리는 이 동네였고요. 그죠? 평양은 지금 대동강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예성강에는 개성이 있겠죠. 한강에 서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금강에는 뭐가 있어? 웅진과 사비가 있을 것이고, 영산강은 마한의 근거지고, 여기 낙동강은 가야와 신라의 근거지가 되겠죠. 낙동강 하구에 있는 도시가 바로 김해, 부산 이런 도시예요. 됐습니까? 패스.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연산군 4년 김송숙의 의제문 뭐예요? 무사였죠. 연산군이 무사였습니다. 연산군 10년 엄마의 원수를 갑자사화였겠죠. 갑자사화. 중종 14년에 에헤 기묘사화. 명종 때는 외척 간의 갈등, 윤씨들의 갈등으로 을사사화가 있었죠. 무호, 갑자, 기묘, 을사. 기묘사화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 거꾸로 해도 같은 이름? 조광조. 그죠? 조광조의 기묘살인들이 개혁을 추진하다가 화를 입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뭐 그 사건 들어가야죠. 서인과 남인의 이성이 왜 나오니? 현종 때인데. 패스. 김혜원 심의교 만력으로 동서분당은 선조 때 가서 나오는 겁니다. 사화 끝나고 살인이 큰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선과 향액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이 수적 기반을 바탕으로 승리한 후 그 수적 기반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게 바로 분당이요. 그랬단 말이죠. 조광조 등 사람들에게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다가 어떤 개혁이 있었죠? 결량과 그죠? 소격수 폐지, 박납회단 시정, 위윤삭제, 행약 실시 등등등 하다가 결국 화를 입었던 사건. 정의리 모범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갈라진 거 역시 선조 때 일이었습니다. 붕당의 시작, 그 다음 단계쯤 보는 선조 때 일들이에요. 어렵지 않죠? 4번 갈게요.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근데 후기에 무슨 근대야. 양반들 쌈박질 벌이고 당쟁을 벌이고 침체돼 있고 정체돼 있고 사상도 개혁도 없었잖아 하고 누가 깠나 봐요. 을이란 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후기에는요 근대사회의 움직임이 근대사회는 아니지만 근대사회의 움직임이 뱃속에서의 움직임이 태동이 땅속에서의 움직임이 맹아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뱃속의 태동과 땅속의 맹아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for example 뭐가 있을까요? 가볼까요? 정치적으로는요 좋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일당전직이었기 때문에 정치를 생략하자 그랬는데 이거 환국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나오면 안 돼. 부끄러워 숨겨. 자 2번 실학은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근대지향적인 사상이었다면 경제에서도 상공업의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라든가 선대제라든가 등장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점차 무너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근대성들이 일당전제를 부추겼던 측면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1번은 아니에요. 자, 5번 갈게요. 다음 정책이 시행된 결과 시전의 횡포가 심하여 유기전을 제한 나머지는 난전을 금하지 못하도록 난전을 금하는 권리 난전권을 뺏어오자. 유기전은 예외다. 오케이? 무슨 정책? 공정책. 어느 왕 때? 정조 때. 누가? 남인들, 최재공들이 남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해연의 통공역식을 벌였기 때문에 신해통공이라고 부르죠. 이걸로 큰 타격을 입었던 거는 시전상의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노론들이었습니다. 노론들을 빡쳤겠죠. 남인들 죽여 이러면서 남인들이 약점이 없나 찾아봤더니 있어. 뭐죠? 천주교야. 그래서 신의 박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사건의 소용돌이가 이제 1791년 정조가 한창 개혁을 추진할 때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로부터 10년 뒤에 정조는 그만 급서하고 마세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좋아요.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난정권을 없애버렸던 통공적의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금난정권을 금지했으니 난전들이 살판났겠죠. 그죠? 난전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겠지. 난잡한 장사꾼, 난전, 좀 멋진 말로 사상이죠. 사상의 상업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을 겁니다. 사상 중에는 뭐 난전도 있고 다양한 상인들이 있겠죠. 지방에서 상인가 위축되었을까? 뭐 그럴 것 같지 않죠? 이건 지금 서울에 있는 시전 상인들 관련 얘기입니다.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지방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이고 보부상이 농촌의 장시를 역시 마찬가지야. 지방 장시와 서울의 시전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공인이 출연하여 이것 때문에 공인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공인은 대동법 때문에 이미 나와 있었죠. 대동법 시행 결과 특산물, 중앙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조달하는 분들이 공인들이었습니다. 이 공인들은 이 금난연금과는 별로 큰 관계는 없습니다. 됐어요? 정답은 2번. 자, 6번 가볼까요? 밑줄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대를 받아던 이들이 갑오개혁으로 법적으로는 권리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관습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어. 갑오개혁이면 신분제가 폐지됐는데 신분제 폐지로 법적 권리는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1923년 4월 진주에서 돈 많은 이학찬이라는 분을 주제로 하여 뭘 만들었어요? 평사, 저울형자,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볼까? 라는 단체를 만들고 형평운동을 연기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백정들, 불황민들을 중심으로 수평사라는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수평사를 카피하여 만든, 이때가 이제 20년대니까 일제 시기에 일본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사상이나 정치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기입니다. 아나키스트도 그렇고 다양한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 일본의 어떤 신분해방 운동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누구예요? 백정, 그죠? 백정입니다. 백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 기억하세요? 진주.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나 상속에 대상했던 것은 같은 천민이지만 노비. 주로 기술직이나 행정실 맡고 있던 중간계층 중인들 말하는 거죠. 가죽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가축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러네, 그죠? 뭐 고리척이라든가 백정, 화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3번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주로 이제 가축 잡아 먹는 분들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대부의 자손이나 어머니가 첩인 관계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사대부의 자손이지만 그런 뜻이에요. 사대부의 자손 또는이 아니라 사대부의 자손이지만 어머니가 첩인 관계로 차별받았던 건 누구? 설들. 어머니가 양인이면은 서자, 어머니가 천인이면은 얼자. 당연히 아버지는 사대부여야 됩니다. 설들 말하는 것이죠. 7번 갈까요? 다음 책의 저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 너무 길어 사료가. 우리 페이지 반이죠. 아주 긴 글인데 중간에 좀 커팅할 수 있었습니다만 역시 사료를 읽어보자는 의미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분은 글자 보입니까? 신사년 봄에 동쪽으로 일본에 시찰을 갔던 분입니다. 일본에 다녀왔고요. 우리나라가 서양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기로 하여 그 소식에 동경까지 들려서 기행문을 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별난 일을 한대. 일본에서 뭔가 하고 있었는데 별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애가를 다시 귀국했어. 귀국했다가 합중국 전권공사, 합중국이 어디겠어?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합중국, 그죠? 미국의 전권공사가 내한하자 우리나라에서도 보빙의를 갖춰 보빙사를 보내기로 한 거야. 그 보빙사에 뽑힌 분이 바로 민영익이었거든. 그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다시 만리에 여행을 하여 미국까지 갔다 왔나 봐요. 이 또한 유람하기 위해서였고 수도에 이르러 보빙사를 끝내자 영익 씨가 뭐라 그랬냐? 너는 남아서 공부나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남아서 공부했겠지. 그래서 한참 뒤에 제물포에 도착한 후 나무 농고를 모으고 기우고 해가지고 드디어 책을 썼는데 문장의 취지는 꾸미지 않았고 우리 글자와 한자를 섞었었고 우리 글자를 섞었었던 국한문 혼용체로 기행문을 썼단 말이야.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유럽까지 갔다가. 그죠? 누구예요? 유길준. 자, 유길준은 처음에 신사유람단 조사시찰단으로 갔다가 그렇죠? 일본에 유학했단 말이야. 그죠? 후쿠자 유키치의 그 의숙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죠. 광성 의숙에서. 그러다가 얼마 지나잖아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보군란이 일어났어요.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의 보빙사로 갔습니다. 갑신정변 때 그 이후에 돌아왔었죠. 돌아와서는 10년 뒤에 서유견문을 썼습니다. 이 정도 파악해 두시라고요. 이 글을 보시면서 어떤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가 파악하시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유길준을 떠올리시고 뭐 답은 쉽게 나오겠죠. 유길준 할 거 다 나왔어요. 여기 다 나왔어. 안 나온 거 하나밖에 없어. 뭐 중립화론. 그죠? 답은 중립화론. 있다 중립화론. 이번인데요. 갑신정변 실패.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있다는 걸.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했다. 미국에 있다가 정변 끝나고 나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본인 바로 오려고 그랬는데 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유럽 잠깐 돌아서 들어왔고 오자마자 민시촉촉들의 비판 세력이 돼가지고 반대 세력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고종이 유길준을 지켜주려고 가택연금 정도로 막아주죠. 그리고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중립화론도 내놓았고 그 뒤에 다양한 책도 썼고 일본은 누구야? 뭐 박영효라든가 뭐 김옥균이라든가 서강범 등등 있겠죠. 3번 누굴까요? 갑신정변 때 돌아가셨던 분 바로 홍영식 씨가 우정국 참판 총사가 되어서 이 의거를 정변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중추원 고문이었고 독립회를 주식했던 사람은 필립 제이슨 사제필 필제선 씨. 8번 갈까요? 다음 제를 소개하는 사건 당시의 구호.
노블일지, 많이 나온 사료죠, 이것도. 노블일지. 오후 2시를 기하여 모든 학교, 중학교 이상의 모든 학교가 일제한 거에 수업을 거부했어. 동맹휴학. 학생들은 거리를 행진하면서 모자를 흔들고 만세를 불렀어. 동맹휴학 만세. 특히 이 일을 알리고자 한국과 하와이와 미국 본토에서 어디에다가 파리 평화회의에다가 사람들을 보내기로 했다는 얘기죠. 파리 회의면은 3.1운동 당시 그때구나. 1919년 이 운동은 무슨 운동? 3.1 운동이었겠다. 동맹유학이라든가 혹은 뭐 시전이란다. 도시상인들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고 했었죠. 철시투쟁. 자, 이 자리에 소개하는 3.1운동 당시의 구호 찾아볼까요? 사회과학 연구회의를 획득하라. 이거는 20년대 들어가서의 학생운동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과학 연구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에 사회주의가 유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알겠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2번도 그렇죠. 단결권, 파업권, 단체계약권 이런 것들은 노동운동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 노동운동 역시 20년대 사회주의 확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10년을 전대 마침내 터진 독립의 열망 10년, 1910년부터 딱 19년, 만 10년이네. 그죠? 딱이다. 여기 뭐 20년 그러면 안 되겠죠. 10년 됩니다. 일제히 날조로 기소된 백오인 사건에 해당자를 석방하라. 이게 1911년 일인데 물론 뭐 나올 수도 있어. 1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야 뭐 그때 있었잖아 그러면서 좀 안 맞잖아. 그죠? 이건 백오인 사건은 1911년에 있었던 신민의 해산의 근거가 됐던 사건이죠. 뭐 10년 대 옛날 사건을 가지고 그때 해당자 석방하라는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정답은 그래요. 3번이 되겠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아까 봤던 노블일지라는 사료가 잘 나옵니다. 노블일지가 나오면 거의 99.9% 3.1운동 얘기예요. 자, 9번. 밑줄 친 시민들이 당시에 볼 수 있던 사회 모습입니다. 또 이게 언제인지 파악해야 되겠다. 4년간의 문화로드 운동의 중단으로 1931년에 문화로드 운동이 시작됐단 말이야. 동아일보에서 했었죠. 그게 중단되니까 기자들이 의기소침했지.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소침했는데 손기정과 남승용군의 활약을 있었던 얘기를 듣고 막 들떠있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막 그러면서 지금 뭐 TV가 없으니까 그죠? 기다렸겠죠. 손기정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신 분이고 이건 동메달 따신 분입니다. 한국인 두 분이세요. 키테이손이라는 이름으로 갔었죠. 들떠있다가 새벽 2시 마침내 기자 한 사람이 외친 거야. 금메달입니다. 최고 기록으로 그러면서 손기정 1등, 남승용 3등 그러면서 와 난리 났네. 언제냐는 거야 이게 어째고. 손기정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그때를 기억하시되 내용을 보니 문화로드 운동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민족지로서 약간 이때쯤에 민족 그 계몽운동을 벌이다가 위축되고 있던 때였단 말이에요. 위축되고 있다가 이 사건이 땅 터지니까 이거를 뭔가 터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달 내내 막 눈물 흘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민족 정기를 막 끌어올린 거지. 그래서 이른바 일장기 말소 사건이 나온 거란 말이죠. 이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구속당하십니다. 여운형이라든가 뭐 안재홍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구속당하시고 다시 언론사가 큰 탄압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1940년 일본은 우리 민족지를 전부 다 폐간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 30년대 비록 신문 발간이 허용은 됐지만 뭐라 그래 우리 그 탄압, 검열, 삭제, 정간, 폐간이 많았던 그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36년 토지 주소 사업은 1912년부터 18년까지 안 돼. 징병제는요 1940년대 가야 되겠죠? 아직 안 돼. 남면부 양식을 선전하는 면사무소 직원과 산미증식 계획으로 고통받는 농민 두 개가 있는데 산미증식의 중단이 곧 남면부경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죠? 산미증식 왜 중단했다 그랬죠? 일본의 공업화가 다시 부진해지면서 경제 대공황 29년 이후에 만주사변으로 미국과의 결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쌀 생산이 정상화되자 일본은 산미증식을 중단하는 대신 일본의 공업원료를 충당할 목적으로 같은 해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을 기르자고 얘기했습니다. 산미증식은 1개년도가 15년짜리였습니다. 2개년도가 다시 15년이었고요. 그래서 1920년부터 딱 만 15년이니까 1934년에 중단이 돼요. 그리고 같은 해 남면북행책으로 일본의 공업원료를 충당하기로 일본은 결정했다지요. 따라서 36년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은 3번이 돼야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 좀 유념해 두시고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손기정이 몇 년인지를 몰랐더라도 우리 2002 월드컵도 기억 못하는데 뭐 그죠? 몰랐더라도 요거지. 4년간에 걸친 분화로드 운동의 중단. 29년에 동아일보의 문자 보급. 31년 분화로드의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따라서 이때쯤 되면은 30년대 중반 이후구나 라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단되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농민문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동아일보가 문예 공모했단 말이야. 그때 당선 작품이 뭐라 그랬어요? 신문의 상록수고 그 책이 1935년에 나온 책입니다. 기준 시점 파악되시죠? 시점을 파악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10번 갈게요. 라스트. 다음 자리 1900년대의 국내 경제입니다. 땡땡년대에는 구호물자로 제공되던 미국의 경제 원조가 식량 등의 무상 원조로 계속되면서 증가하다가 구호물자에서 다시 무상 원조로 변했다가 다시 그때 말부터는 원조가 줄면서 유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경제 원조가 유상으로 전환된 게 1958년. 당시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 위기를 누르고 정치 위기도 누르기 위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대화시킵니다. 58년의 진보당 사건과 이어 터진 신국가범법 제정은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겁니다. 경제 위기에 엉뚱한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에 사상과 주민 통제 빡쳤겠죠 우리 백성들이.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 4.19 혁명의 경제적 배경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원조 경제의 모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몇 년 되겠습니까? 50년대. 자, 1차 오일 쇼크 1970년대죠. 73년의 일이었고요. 밀, 설탕, 면화, 이른바 3 화이트, 300산업 콜. 중화학공업을 수출주도로 바꾼 거는 1970년대 3, 4차 경제개발 계획기 일이었고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른바 3저 호황은 1986년쯤부터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매우 중요한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사건들이었죠. 정답 몇 번? 2번 되겠다. 됐나요? 3회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문제 풀고 답 맞추고 강의 살짝 듣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